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Se-mi. Autonomous vehicles, 5G, and futuristic cars are the core technology that repres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day, we visit a Korean company that uses high technology to become the first company in the world to develop and manufacture these technology for these sectors. Let's find out now. Autonomous vehicles and eco-friendly electric vehicles are in the spotlight these days. Futuristic vehicles are operated using many electronic components and the battery, and one main task for these vehicles is the quantitization of vehicles. Jinyoung Global is an SME that provides a solution to manufacturing lightweight vehicles by developing cables and boost bars using high-tech PCT film. It is the world's first company to develop flexible flat cable using PCT film. The FFC is used to deliver electricity and signals to the electronic components in vehicles. It's about 2/3 lighter than the existing wire harness, also known as the cable harness. Jinyoung Global used unrivaled technology to develop the boost bar using the PCT film. This is a core component needed to make lightweight vehicles. The boost bar is a passage for large amounts of electricity to flow through all the electronic components in a vehicle. The existing boost bar is a large stick-shaped passage, and its flaw is that it's heavy. Jinyoung Global's boost bar reduced the amount of copper by 50%, and it uses PCT film to make it flexible. Jinyoung Global uses the PCT film and its Peerless technology to dominate the automobile cable industry as well as 5G antenna components. Let us now learn more about Jinyoung Global and its products as well as its flawless technical skill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이곳이 첨단 소재로 세계 최초의 케이블 제품을 개발한 곳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PCT라는 슈퍼유니 플라스틱 필름으로 세계 최초로 케이블을 개발 및 양산해서 작년부터 니로라는 전기차부터 양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진영 글로벌이 생산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지금 보이는데 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런 구리 소재의 버스바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겁죠? 네, 예. 좀 무거운데요? 네, 이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PCT 필름을 케이블을 만들 적층한 제품으로 만든 것들이고 가벼워요, 이거는. 네. 가볍고 또 특징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쉽게 이게 구부러지고 네, 밴딩이 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딱딱한 구리 버스바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생기거나 외압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나사를 조인 부분이 이렇게 부서져서 전기자동차가 쓰거나 불량이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유연한 이런 FFC 버스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진동이 오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사 체결 부분이 부서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8K TV나 고속 정송에 쓰는 이런 AOC 케이블이라는 건 현재 여러 가닥을 연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건 다 수작업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싼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케이블이라고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신기하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케이블 하면은 저렇게 이제 진짜로 선 형태의 케이블 많이 봤는데 이건 약간 종이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케이블은 특징이 똑같은 다 은색처럼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4개 라인은 FFC라는 와이어를 감은 거고요. 이 2개 라인은 은을 얇게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쇄를 한 기술이라 전기를 전달하기 아주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PCT라는 케이블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용 케이블들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는 아주 두꺼운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립 형태로 됐던 것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이런 PCT라는 특수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슈퍼인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제품들을 개발을 한 것들이고 길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펴서 동일하게 개발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름들을 여러 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10,000번을 보증을 합니다. 보통 일본의 필름이 개발이 되면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접착제를 붙여서 뭔가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에 소재된 제품을 한국에서 카피해서 양산하던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PCT라는 소재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개발된 제품들이라서 그런 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폴더블 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나 세트인데 그런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그런 휘어지는 부분을 접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PCT로 만든 FPCB에 PCT로 만든 FFC를 저희 기술로 접합한 기술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롤러블 TV처럼 말아서 생산을 한 제품들도 장기적으로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내구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고 기존에 있는 이런 커넥터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절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살펴봤는데 저희 자리를 좀 옮겨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진영글로벌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보고 왔는데 PCT라는 소재 정확하게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존에 쓰여왔던 일본의 소재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슈퍼인지 플라스틱이라는 종류에 속하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는 외장이나 아니면 5G 같은 휴대폰용 고속 통신 케이블 같은 데 쓰는 소재들이고 현재는 핵심 소재에 대한 것들은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알고 있고요. PCT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또 개발되고 양산되고 있는 소재라서 그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필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 수분하고 결합하는 이런 가수분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수분해 특성 때문에 기존의 와이어나 부스바를 대체하지 못했던 특징을 갖고 있던 것들이고요. 이 PCT는 수분하고 결합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려는 것들은 글로벌하게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BMW 같은 글로벌 자동차들이 수십 년 전부터 시도를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고 나면 원가가 많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기본에 있는 철이나 구리를 대체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PT라는 소재는 기존의 철이나 구리를 대체를 하면서도 중량도 줄어들지만 원가 절감도 되는 그런 두 가지 이펙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PCT의 경우 이 소재를 활용한 케이블 개발이 그간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소재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이 소재가 가공된 제품을 갖고 실제로 제품화할 수 있는 또 필드 엔지니어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국내는 이 전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들을 한 군데서 다 관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된 것들은 전체 시스템을 누군가가 다 책임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에게는 적극적인 투자와 또 다른 기업들 간의 여러 가지 협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도움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좀 마련되지 않았었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진영글로벌의 독자적인 어떤 개발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함께 좀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정부 국책기관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실제로 전류 버스바를 테스트하는 장비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만들었던 만큼 투자나 이런 뭐 대출 같은 거 받으러 은행에 많이 다녀도 받고 벤처 캐피탈 만나봤지만 대부분 첫 번째 말이 보통 소제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이 투자 담당 회사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IR도 하고 내년에 IPO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희 원래 국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긴다는 것들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회사들한테는 현재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 담비 같은 존재를 갖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과 그리고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PCT 필름을 가공을 했던 것이 또 진영글로벌의 핵심 기술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핵심 기술력이 어떻게 또 제품화하는데 이어지고 공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시 보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첨단 소재로 이제 세계 최초의 케이블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공정 과정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럼 여기 뭐 여러 가지 PCT 기반의 제품들이 적용된 이 제품들이 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류의 모든 전선이 들어갑니다. 그 전선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경량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선을 대체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거 대표님과 봤던 네. 바로 그 부품이네요. 그게 적용된 아,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네. 그 옆에 지금 드론도 보이고요. 네, 드론도 결과적으로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무거우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고공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선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서 오래 나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지금 뒤쪽으로는 뭐 기계들이 상당히 많고 너무 신기해요. 네, 약간 네. 실 같은 저게 필름인가요? 이렇게 롤. 네, 그렇습니다. FFC 케이블을 만드는 기본 공정이 이 생산 라인이고요. 전체적인 이 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부분과 이 필름이 있습니다. PCT 필름의 위에 하얀색이 보이시죠? 아, 요 예, 롤요. 그런 필름 상태 위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정중앙에 보시면 위에 있는 도체가 밑으로 내려오고 요게 뜨거운 열로 순간적으로 이 접착제를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인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정은 이 중간에 이렇게 합재하는 공정이 돼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라 이게 품질적으로 훨씬 안정합니다. 그러면 2차 공정은 어떻게 또 네. 진행이 되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릴이 감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이동해서 2차 공정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기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차 공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릴 상태로 감아서 들어오면 이 장비에서 이 패턴을 그대로 읽어서요.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제품이 쓸만한 건지 안 쓸만한 그렇습니다. 건지 이제 그 테스트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OK 사인이 나면 여기서 바로 그 다음 공정이 커팅 공정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바로 잘리네요. 네, 여기서 직접 디텍팅을 해서 양품인 것만 정확하게 커팅을 해서 저 2단계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와 스팬으로 그리고 이 안에 도체의 수도 설계된 대로 잘라진 반제품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PTC 기반의 FFC를 우리가 살펴봤고 네. 제가 듣기로는 또 부스바 역시나 또 공정 과정이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The stage 1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 boost bar is the same as the FFC. The stage 1 progress combines the PCT film and then it's cut in the stage 2 process. Once stage 2 process is complete, it moves on to the stage 3 process. The internal stacking process is necessary to find the suitable layer for the current density in the stage 3 process of the boost bar. Once the suitable current layer is found, the ends of the terminal are tied and covered with a tube to solidify the form.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진영 글로벌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부스바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부스바를 지금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필름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름 타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경량화에서 상당히 기존 구리바 대비해서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저희 이 부스바에 휘어지는 부분이 최근에 자동차 쪽이나 이런 데 경량화와 이 휘어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거를 동시에 해결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뭐 뉴스 보다 하더라도 연비 절감 맞습니다. 이슈 항상 네, 이야기 네. 나오고 무게 절감, 원가 네, 네. 절감 얘기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부스바는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온도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부스바는 같은 시간대에서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발열의 위험에서 저희에게 훨씬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리를 써서 현재는 만들고 있지만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이 도체, 알루미늄 합금 도체는 무게가 7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리 대비 상당한 경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사장님과 이렇게 다니면서 성능 테스트와 더불어서 이제 공정 과정들 보면서 진영 글로벌의 기술 경쟁력이 남다르구나,
참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는 스탠다드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소재 자체 기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그 업그레이드된 소재를 가지고 더 많은 양의 좋은 품질을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저희가 구축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라든가 차량 무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중량 절감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가 많은 부분에 상용화가 된다면 저희 제품이 월등한 그 시장 지위를 점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PCT를 기반으로 한 FFC와 그리고 부스바 만드는 공정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 성능도 물론 뛰어나지만 되게 가벼웠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량화 시키는 작업이 사실 특히나 이제 뭐 미래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합한 부품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자동차 실제 무게를 5kg 정도 줄이기 위해서 개발비를 10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 각 자동차마다 그 원가 절감도 그렇지만 경량화를 하기 위한 목표가 매년마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경량화가 결국은 이제 이게 원가 절감이나 또 싸고 또 혹은 성능이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현재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들이라서 많은 회사들이 비싼 전기 자동차를 보조금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은 시대가 왔을 때 경량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뭐 그런 솔루션에 저희가 PCT 케이블이 확실한 저희가 대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된 회사들이 실제로 저희가 1차 티어1 업체로 등록하기 어려운 고객들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 동안 업체 등록을 다 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가 업체 등록을 했고 4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전폭적으로 좀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에 저희 제품을 표준화하고 공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전형글로벌 자체의 매출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저희 제품이 많이 채택이 돼서 현대 기아 자동차도 글로벌 전기 자동차에서 핵심적인 좀 어떤 플레이어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 부분에서 자문도 구하고 문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는 뭐 아직 인력들이 저희가 해외에 가서 영업할 정도의 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전시회를 많이 나가게 되고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 쪽에서 저희가 실제로 본인들 전기 자동차에 저희 제품을 좀 채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1차 미팅은 완료를 했고 샘플도 대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이 뭐 한국 회사에 팔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제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고객들이 오면 대응을 하는 것들이 저희의 어떤 본연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 제품을 좀 더 빨리 도입을 하고자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실제로 일본에서 되게 글로벌 기업들은 저희랑 진영글로벌에 투자하는 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이미 소유한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보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그간 여러 가지 뭐 투자 비용 부분이나 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초에는 좀 위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 그래요? 급여를 나갈 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솔직히 최초 개발할 때는 한 몇백만 원 수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때는 뭐 저희가 매출도 좋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그래서 그 이익 잉여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2015년, 16년도에 가면서부터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국내에 계속 인건비도 늘고 그다음에 대외로 수출하는 이슈들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회사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한 달에 뭐 수억씩을 지금 쓰고 개발비나 인건비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나 뭐 투자회사들 진짜 많이 다녔었고요. 소개도 많이 드렸고 너무 이게 단칼에 듣기도 전에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엔젤 투자, 특히 개인 투자자나 이 사업에 관계된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몇십억을 모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SI 업체들이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좀 약속을 하신 상황이라서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인력 수급이고요. 인력 수급에 대한 것들은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실습생들을 한 10명 이상 저희가 채용을 해놨습니다. 이 인력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병역특례 같은 혜택을 줘야 저희 같은 회사에 장기적으로 근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정부에서 있어야 저희 같이 소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특히나 이제 부품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서의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정책과 또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 쪽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방향이나 기조를 바뀐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관심도 보이시고 지원도 약속하고 계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 자금으로 일부는 저희가 이런 새로운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 뭐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도 일본 소재를 고집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계시고요. 국내 기업이 일본 소재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일본은 벌써 정부에서 지원을 한 사업을 1990년도 이후부터 투자를 한 사업들이고 저희 같은 사업들은 이제 신생으로 2, 3년 안에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납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더 싼 가격과 더 싼 조건에 특히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90일이나 120일 여신을 갖고 저희가 납품을 하라는 것들은 쉽지 않은 것들이라서 운영 방향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국내 사회에서의 좀 국산화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이언트사 안에서의 인식의 문제, 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것들은 국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고용 플러스 기술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해외 생산이 되면 해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재를 갖고 저희가 국산화를 시켜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일본 소재보다 더 저렴하고 더 장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내 기업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도 않고요.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들을 거꾸로 일본 기업들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일본 기업이 양산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고객들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하고 미팅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허탈하고 저희가 이게 소제품 국산화가 만약에 일본 이슈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기가 도와주려면 국내에서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라면 국내에 있는 고객 클라이언트들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신기술 개발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해주고 유지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영글로벌이 이렇게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제품까지 만들고 이렇게 멋진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통찰력과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nly the pioneers, first movers, can surv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e hope to see many more SMEs like Jinyoung Global that'll build global competitiveness with their unrivaled technology. Now that wraps up for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economic discussion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